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으며 누구보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양적인 면에서도 가장 엄청난 전력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국방 예산으로 천조를 쓴다는 천조국 미국에서도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은 22%까지 투자하며 전 세계 모든 군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최첨단 미래화가 이뤄진 군대인데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공권을 상실한 적이 없고 적기 격추 전적 역시 엄청나게 화려하며 강력한 공군으로 통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대한민국 공군, 영국 공군, 프랑스 공군, 이스라엘 공군, 미합 중국 해군 항공대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자랑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공군도 미 공군과 같은 이동 능력을 가진 정신나간 수준의 전략 공군은 없으며 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물론 동맹국가 중립국들에서도 슈퍼스타급의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과거 공산국가였지만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노선을 바꾼 국가들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을 희망하는 것이 미 공군의 전투기들인데요. 그런 미 공군의 전력 중 가장 주력으로 사용되는 것들의 진면목을 알아보겠습니다. F-22A 랩터는 개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고 있으며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에어 도미넨스, 공중 지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공중 우세기입니다. 최적화된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F-22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역대 최저 수치인 0.001제곱미터 수준이라 적의 레이더에 벌이나 새 정도 크기로 나타나기에 탐지할 수가 없는데요. 다이아몬드 평면형 기체로 제작된 덕에 항공역학적으로 스텔스기임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추력대 중량비가 만재 상태에서 1.08, 연료가 50%일 경우 1.25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라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하는 상황에서조차 가속하며 고도를 올릴 수 있어 공중전 상황 시 매우 압도적인 유리함을 지닙니다. 엔진 배기구에 설치된 2D 스러스트 벡터 노즐에 의해 기동성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F-35와 달리 측면의 내부 무장창에 LAU-142A 아벨 발사대를 통해 40G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동안 운용하기에 서로 꼬리를 무는 전통적인 형태의 근접 도구 파이팅에서도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유지 운용비가 워낙 비싼 탓에 그 대단한 미 공군도 이 기체를 180여 대만 운용 중입니다. 미 공군의 다목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순수 저피탐성으로만 따지자면 F-22보다 한 단계 아래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적국들에게 있어 F-35는 더욱 무서운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5의 블록별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F-35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갖추지 못한 4세대 전투기들 모두를 원거리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전자전 장비에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4.5세대 전투기들마저 F-35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한 수준입니다. 적기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BVR전에서부터 F-35는 각종 최첨단 센서 융합 능력으로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해 먼저 격추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는 이에 더욱 도움을 줄 200km에서 300km 사거리의 AIM-260JATM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한 운용될 예정입니다. BVR전에서 이미 먼저 공격받아 불리한 상태에서 교전을 시작하는 적기들은 근접 공중전에서도 격추될 위험이 높습니다. F-35는 EODAS와 EOTS를 통해 360도 사각이 없는 적외선 감시망을 구현하고 HMD 연동 시스템으로 취약지대인 후하방에서의 공격조차 미리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공허 중량 71,700kg 이상의 금값보다 더 비싼 것으로 유명한 B2 스텔스 폭격기는 적들의 카운터 스텔스 탐지 수단조차 통하지 않은 궁극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파의 파장이 긴 VHF 밴드 레이더와 UHF 밴드 레이더들은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없앨 수 없었던 스텔스 전투기들의 꼬리 날개에서 신호가 증폭된다는 점을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데요. 그러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이 꼬리 날개마저 없앤 전익기 형상의 기체로 설계되었으며 이 형태는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어 대륙을 넘나들며 폭격 작전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전익기 형상을 취한 탓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플라이바이 와이어의 채용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있으며 AN/APQ-181 A4 레이더로 110km 반경 이내 지상의 차량 크기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16발의 제2단 항공 유도폭탄을 각기 다른 목표에 하나씩 따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2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완전한 스텔스기이기에 개전 초기부터 적국의 영공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필요할 경우 적재한 최대 18톤 중량의 폭탄들을 즉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무장은 없기에 혹시나 발각 시 격추될 것을 염려해 검은색 도장을 칠하고 야간에 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플레어를 사출할 때 날개를 펴는 듯한 모습에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미 공군의 AC-130은 거대한 지상 지원용 공격기 건십으로 언제나 확실히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한 미 공군만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AC-130은 목표물을 중심으로 상공을 선회하면서 왼쪽에 배치된 모든 무장으로 지상에 그야말로 집중 포격을 쏟아붓는데요. AC-130은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싣고 공중급유를 받으며 밤새도록 포격을 쏟아부으며 적 지상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보병 한 개 대대 따위를 섬멸하는 일 정도야 간단하게 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야간 포격에 필요한 전용 통제 장치에 최신 기능을 집약시켜 구름이 끼어 앞이 안 보이거나 표적이 식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군의 도움을 통해 GPS를 찍고 포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AC-130은 저렴한 야포를 공중에서 계속해서 발사하기에 잠깐 폭격을 하고 지나가는 다른 항공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스팅어와 같은 대부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는 길어야 6km에서 7km인데 AC-130의 105mm 곡사포 사거리는 11km이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포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을 자주 치러야 하는 미군은 공격 헬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음에도 AC-130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미 공군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값싼 30mm 기관포로 적 전차들의 뚜껑을 마구 따버리는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 A-1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에서는 소련 연합군이 수만 대에 달하는 전차로 전격전을 걸어올 경우 나토의 전차들과 지상군 병력만으로 이를 다 막을 수 없고 값비싼 최첨단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이를 다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30mm GAU-8 어벤저 게틀링건을 사용하는 A-10 공격기였습니다. 비행 속도가 느리고 레이더도 없고 레이저 목표 지시기조차 없는 A-10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막상 걸프전에 투입해보니 A-10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무장 상황에 따라 A-10은 1시간 이상 채공하면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포대를 공습하고 파괴했는데 느리지만 고장과 피탄에 강한 단순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웬만한 지상포와에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 돌아왔는데요. A-10 공격기는 이후 80여만 발에 달하는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미 공리 걸프전 당시 사용한 것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대-IS전에서 A-10 공격기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하고도 멀쩡히 날아다니며 기관포로 적들을 초토화시키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F-15EX 이글2는 전설적인 명품 전투기로 유명한 F-15의 최신 개량형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미 공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시 미 공군이 도입 운용 중인 F-22와 F-35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장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운용 유지비도 너무 비쌉니다.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발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도입가 및 운용 유지 비용이 F-22를 넘어설 예정인데요. 그러나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F-35가 앞서 침투해 F-15EX가 발사하는 22발이나 되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를 대신 유도한다면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 전투기들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F-15EX 이글2는 카운터 스텔스 전술에 활용되는 리전 IRS T-포드와 AN/APG-82 버전 1 에이사 레이더, 개선된 미션 컴퓨터,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인 AN/ALQ-250, 이파스, 인공위성 통신 장비 등이 탑재되며 헬멧을 쓰고 조종사가 고개만 돌리면 락온이 되는 JHMCS-2 HMD 시스템도 적용되어 강력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가 1.09호에 이를 만큼 기동성과 상승력이 뛰어나고 최대 속력이 마 2.02에 이르는 F-16 전투기는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전투기임에도 매우 뛰어난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명품 전투기로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F-16은 처음부터 근접 공중전 WVR에 특화된 경전투기로 개발된 만큼 근접전 성능에서 특히 같은 세대의 전투기들과 비교해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꼬리 날개가 존재하는 델타익 형태라 에너지 유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저고도에서의 전통적인 저속 선회전을 실시할 경우 F-16의 선회력을 따라올 수 있는 동세대 기체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요. F-16은 엄청나게 많은 파생형이 존재하지만 가장 최신 개량형인 F-16V는 신형 AN/APG-83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 빠르게 이동하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고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전자전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도 한 차원 강화되었고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향상된 조종관 등의 장착으로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골이 더 보강된 덕에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용 기간을 2060년 까지로 잡고 있을 만큼 F-16V에 대한 미 공군의 기대는 큽니다. 어쩌면 미 공군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유사시 핵무기를 투발하거나 대규모의 전략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B-52H 전략 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같은 존재일 겁니다. 전략 폭격기들의 원래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융단 폭격을 퍼붓는 것이었지만 각종 최첨단 레이더와 위협적인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는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 대형 폭격기들의 역할은 달라졌는데요. 이들의 주 역할은 이제 적의 방공망 사거리에서 크게 벗어난 먼 거리에서 엄청난 양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폭격기들은
각자가 수십 톤의 폭장량을 지닌 덕에 화력이 강해봐야 몇 톤 정도가 한계인 ICBM, SLBM 한 발의 위력 정도에는 코웃음 칠 정도로 엄청난 화력 투사가 가능한데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은 항공모함 전단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전개되어 적의 도발을 막거나 유사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동원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데 중요한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적국이 침공 전쟁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미국의 반격 수단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발사하는 LRASM 같은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일 수 있는데 현재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를 요격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